자, EBS 수능 특강 고전 산문 3강 김진옥전 117페이지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전은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5년이나 19년에 모의고사에 기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4강의 숙향전 같은 경우도 너무 중요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김진옥전은 그렇게까지 많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전 산문에서 중요도가 꽤나 높은 작품이고요. 김진옥전 물어볼 게 많아요. 왜냐하면 영웅소설이기도 하고 앞부분은 애정소설이기도 하고 어느 부분을 출제하냐에 따라서 다른 포인트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김진옥전과 유사한 것이 이제 원래는 이대봉전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유사한 작품인데 이게 수특이랑에서도 계속 나왔거든요. 올해는 이 김진옥전으로 약간 바뀐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중요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제 학교 내신에서는 뭐 이대봉전을 슬쩍 보기 같은 걸로 낼 수도 있지 않나 정도로 생각이 좀 듭니다. 얘가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읽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 같은 거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김시광이 있었어요. 김시광은 아버지입니다. 부. 김시광의 아들 김진옥이 있지요. 진옥이라고 나오거나 뭐 김원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들 주인공이죠.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무조건 성을 붙여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얘가 이제 유승상의 딸 이런 경우 보면 이제 유승상의 딸 유소저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얘 이름이 유난영? 유난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영이라고 해도 우리는 계속 윤항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성을 붙여서 읽어주는 버릇을 좀 들리셔야 돼요. 고전소설 풀 때. 자, 김시광의 아들 김진옥이 있었고요. 유승상의 딸 유소저가 있었어요. 유소저는 어린 시절 혼인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박씨성을 갖고 있는 선비예요. 박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래 집안끼리 그냥 아버지가 그냥 틱하고 하면 되니까. 이제 어렸을 때 전쟁으로 이제 부모랑 헤어집니다. 전쟁이 났어요. 난이 있어가지고 이 난은 이제 누가 했냐면 뭐 남선우라는 나쁜 애가 악인이죠. 이렇게 쳐볼까요? 애 때문에 둘이 좀 어린 시절 좀 헤어졌고요. 얘가 조력자인 화산도사 밑에서 화산도사는 계속 나와요. 뭐 이런저런 뭐 대단한 것들이 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소저하고 눈이 맞아요. 썸에 타죠. 썸에 탔는데 이제 처음에 유승상이 반대예요. 왜냐면 야 너는 박생하고 원래 사귀기로 결혼하기로 되지 않았냐. 어디서 갑자기 뭐 별도 없는 김진옥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하냐. 안 된다. 하지만 유소저가 이제 앞부분은 애정소설이에요. 이제 유소저가 거의 자살하기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유승상의 부인 엄마죠. 엄마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결혼시켜야겠다 해서 약간 이제 결혼을 시키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둘이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김진옥은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과거에 급제를 하다 보니까 왕이 일반적으로 이제 공주를 결혼시키려고 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야 김진옥아 너 내 공주 하나 있다. 내 공주랑 이제 결혼을 해라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김진옥이 그러니까 대부분 반대하거든요. 근데 반대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게 반대해요. 반대해서 이제 왕이 이제 너 엄마 왕이 얘기하는데 뭐 새끼야 이거 되겠어? 너 이제 아주 큰일 나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얘네들을 다 막 이렇게 막 유배를 보내려고 막 해요. 그러다 끊임없이 이제 김진옥은 난 결혼 안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유승상의 부인이 이제 왕의 어떤 고모랑 좀 아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공주 말고 그냥 우리 딸하고 결혼시킬 테니까 공주는 마십시오. 그래서 공주가
다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그 형성군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주는 나쁜 년이라 가지고 마음속에 계속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있어요. 나쁜 마음. 이게 판본이 여러 개긴 한데 일단 메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서 이제 김진옥은 전쟁에 나가서 막 다 이기고 막 다 짱짱맨 만들고 막 또 최고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용궁까지 간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용궁으로 들어가요. 용궁으로 들어갔는데 남해 용왕하고 동곡 용왕이 있는데, 남해 용왕이 좋은 사람이고 동곡 용왕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자 이제 남해 용왕이 김진호가 나 한 번만 도와줘라. 동곡 얘가 쳐들어왔는데 한 번만 도와줘서 네가 전쟁 좀 대신해주면 안 되겠냐? 처음에 거절하다가 전쟁을 대신해줘요. 승리를 하죠.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어쨌든 김진옥이 사라졌잖아요. 김진옥이 사라지자 공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진옥이 남선과 쪼인쪼인 해가지고, 공주가 하는 말이에요. 공주가 이 김진옥이 남선우와 힘을 합쳐서 모반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끼 원래 전쟁에서도 진 건데 그래서 지금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김진옥이 사라졌다 하자. 그래서 이 집안을 전부 다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자 왕은 또 좀 어리석어가지고 공주 말을 듣고 그런가? 공주가 이것저것 사람들하고 짜서 유승상과 유소조, 유승상은 유배를 보내버리고 그리고 유소조를 감옥에 가둬요. 유소조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거 진짜 자살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꿈에 이제 조력자들이 나타나서 너 참고 견뎌 라고 얘기합니다. 유소조가 끊임없이 참고 견뎌요. 이런 힘듦을 참고 견뎌서 이제 남해에서 이제 남해 용왕한테 여러 가지 보석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유소조가 곧 죽게 생긴 거예요. 참고 견디는데. 그래서 화산도사가 와서 이제 김진옥한테 얘기를 해줘요. 야, 네 부인 유소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김진옥이 엄청나게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실을 다 밝히고 그래서 이제 유소조를 구하고 공주가 나쁜 일이라는 걸 하고 얘기해서 이제 그런 뭐라 그래요, 그 권선징악을 이제 하고 이야기가 종료됐다. 이게 다른 판본에서는 공주가 태자를 암살했다는 판본도 있어요. 태자를 암살하는데 그 태자 암살 사건을 유소조의 일로 몰아서 유소조를 감옥에 보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제 김진옥전이고요. 저희가 보게 되는 부분은 이제 남해 이쪽 전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길어요. 작품이 길고 말이 좀 어렵습니다. 보시면 길죠. 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천상의 지은재로 지상위로 내려온 진옥은, 자, 그래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중적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옥은 원래 천상의 사람이에요. 남선우의 침입으로 가족과 헤어지게 되고 화산도사의 가르침을 받아 조력자죠. 장원급제하게 된다. 이후 진옥은 공주와의 결혼을 거부하면서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천정배필. 하늘이 정해준 배필인 유소조와 결혼 혼인하게 되고, 남선우가 재침입하자 출전하여 대성을 거둔다. 귀국하던 진옥은 홀로 배를 타라는 화산도사의 명을 받고, 화산도사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용왕을 좀 도와주려고. 섬에서 막 배가 표류했어요. 표류해가지고 표류하다가 우연히 선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전쟁 얘 때문에 헤어졌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던 길에 진옥은 용왕이 보낸 동정을 만난다. 원수가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자, 김진옥이고요. 부친을 모시고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천지가 명랑하고 일월이 조용하되 또한 별공권이더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야, 완전 이제 용왕은 이제 별세계다. 완전 다른 장소 같다. 궁궐이 장려하고 이제 궁궐이 이제 되게 멋있고 황금 대자로 써있을 때 수정궁이라고 하더라. 용왕은 원수를 맞아 백옥상에 좌정한데, 자, 용왕이 김진옥을, 왜냐면 얘가 전쟁에서 이겨줄 수 있는 대상이니까 이제 딱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되, 과인이 일찍 대원순의 대명을 들은 지 오래돼. 내가 용왕이 내 용왕인데 일찍 너의 이름을 들은 지 오래다. 유연 노수하고 용궁과 인간 세계는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다름이라 너를 받지 못하고 다른
너를 이제 일어나서 이제 막 크게 대접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앉아서 맞이하니 내 마음이 좀 안 좋다. 우리 서로 세계가 다른 세계 사람인데 나는 어쨌든 용왕이고 너는 어쨌든 인간이니 내가 막 일어나서 막 절하고 하고 싶은데 이제 그걸 못하니 좀 마음이 안 좋다. 원수가 말. 나는 미천한 사람이라 대왕께서 이렇게 그래도 관대해 주시니 불승송왕, 황송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 황송합니다. 왕이 이렇게 황송하다고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칭찬하고 이제 주가를 과일이나 술 같은 걸 좀 내와서 시녀들로 하여금 청아주 술을 좀 배어들게 하고 원수가 사양치 않고 술을 막 마시면서 얘기를 하되 한 신하가 나와서 동국대병이 벌써 국경 같은 거죠. 이제 국경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국대병이 막 침범하였으니 대왕께서 막으십시오. 그 원피스에서 어인섬 이야기 있어요. 그런 거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원수 용왕이 원수더러 과인 원수께 청하면 과인이라는 말을 자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과인은 이제 이게 임금이 이제 자기를 이제 얘기하는 말인데 한 번만 수고 아끼지 말고 대신 전쟁을 해줘서 이기게 좀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고자 합니다. 동국의 왕이 자신의 포악함을 믿고 강파 포악한 거예요. 포악함을 믿고 대군을 몰고 와 나를 치려고 과인을 치려고 하는데 과인이 그 포악함을 당하지 못해 장차 위태롭기로 당돌한 원수를 청해왔으니 너무 위태로워서 당돌이 너를 불러싸오니 제발 이 병사들을 막아주시면 은혜가 각골난망이다. 원수가 얘기하기를 복은 진세의 한사라. 그러니까 저는 복이 저예요. 나는 진세 속세의 그냥 별거 아닌 선비다. 비록 조그만 재주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내가 다른 용왕을 어떻게 이깁니까? 용왕이 말 원컨대 제발 한 번만 싸워주십시오.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거야. 제발 한 번만 싸워주십시오. 네,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대왕 걱정 마십시오. 내가 한번 싸워주마. 그러자 용왕이 너무 기뻐하며 80만 명을 병사를 주고 천리 비룡마와 백리 희소공 칼과 이제 말을 주면서 수부 대도독이라고 하니 대장군이라는 거죠. 대장군이라고 칭호를 내려주셨어요. 원수가 부친과 함께 용왕께 하직하고 기치창검과 군사들이 정숙함이 인간과 다르지 않더라. 그러니까 용왕의 군사들도 인간처럼 다 멋있게 쫙 이렇게 80만 명이 있더라. 각설 다른 이야기하면 다른 화제로 전환할 때 쓰는 거예요. 각설 원수가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던 장졸이 이리야 대풍에 그래서 여기 이제 끊어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장면이 전환돼서 원수가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던 장졸들은 바람이 불어 원수가 탄 배가 표류 사라졌다고 바람에 사라져 간 곳이 없는데 군중이 황황하야. 그래서 이씨 어떡하지? 우리 장군이 없어졌어. 제장군졸 여러 많은 군사들이 두루두루 찾는데 종족을 모르는지라 어쩔 수 없이 장졸들은 주야배도 밤낮 쉬지 않고 성에 가서 득달같이 천자에게 이 사연을 전달하니 천자 황제께서 들으시고 대경찬탄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놀라시어 다른 제장군졸들이 무사히 귀국함을 기뻐하나 원수가 바다에서 사라짐을 슬퍼하시고 이상하게 여기시더라. 그러니까 아니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는데 어떻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차시 이때란 뜻입니다. 이때 유승상은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부인과 소조 부인 이제 그 김진옥의 부인 밤낮으로 근심하며 천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축수 두 손을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기도를 드렸다. 선시의 그때 선시는 이제 얼마 전 우양공주가 아까 그때 나쁜 애 김진옥과 파오남의 형성국의 며느리가 됐지. 김진옥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 못하고 형성국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김진옥은 부마는 왕의 사위예요. 다시 말해 자기랑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피해. 김진옥은 우양공주랑 결혼하는 걸 피함을 화가 나서 질투하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모해야 할 뜻을 두고 그 틈을 엿봤는데 원수가 표풍 사라져서 생사를 모름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쁜 년이야. 이에 전승상과 부마, 전여선과 좌승상, 이선영과 병부상서, 정동왕 다 나쁜 놈이야. 악인들의 아들입니다. 악인들과 개교를 베풀어 천작해 줘야 돼. 이렇게 짠 거죠. 갑자년 난중에 김시광이 남선우와 이게 저기죠. 내통했다. 둘이 얼라이언스를 맺었다. 둘이 배신했다. 내통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가여 월국으로 들어가 대국을 도모하고자 하느니 이건 반역신도. 그러니까 도망갔다. 얘가 표풍한 게 아니다. 쨌다. 남선우랑 내통해서 반역자고 또 김진옥은 월국의 항복을 받아 돌아오는 척하다가 도망가였으니 이 뜻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나쁜 역신이다. 어떻게 그 처자를 그리 두겠는가? 복원성찰은 숙찰지 마시오. 그러니까 임금님께서는 황제께서는 자세히 살펴서 처벌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임금이 이렇게 들으시고 유승상을 삭탈관직하시고 관직이 괜찮은 말이지 않나? 어쨌든 관직을 없애버리시고 유소절을 잡아다가 죽여버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한 거죠. 중략. 유씨 할 일 없이 옥중에 있어 밤낮으로 자기 남편 한림이 돌아오길, 한림이라고도 하고 원수라고도 하잖아요. 관직이에요, 관직. 그러니까 김진옥은 김한림이라고도 불리고 김원수라고도 불려요. 기다리나 오지는 않고 옥빈 홍한 예쁜 얼굴, 예쁜 얼굴에 눈물이 없을 날이 없더라. 계속 울어. 일일은 하루는 몸이 곤비하여 하루는 몸이 피곤해서 누웠는데 사몽비몽간에 여기서부터 꿈이에요. 여러분 고전에서 꿈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섹션을 나누셔야 돼요. 꿈에서 선녀가 전기적 특성. 처음에 시작할 때 천상계에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자꾸 도와줘요. 구름 속에 내려와 유씨 곁에 앉으며 낭자야 인간 고행 어떠냐. 그러니까 요 말에서 추측할 수 있죠. 야, 너 인간 세상 고행이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원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씨도 원래는 천상계 사람이에요. 라는 걸 약간 어느 정도 좀 추측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낭자가 서름 끝에 영화가 돌아오리니 너 지금 힘들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힘내. 옥보방신 보호 아래 그러니까 몸을 아프지 말고 잘 지켜. 지레 손상 마십시오 하니 꿈이로더라. 낭자가 슬픈 생각 중에 나같이 운이 없는 몸에 귀신이 와서 가르치니 하늘에 이런 살피심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진짜로 내가 좀 살아내려고 하나 보다. 행여 살아가 좋은 일 있지 않을까 해서 천만 강행하며 지내도다. 그러면서 이제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인내하며 지냈다. 뒷부분까지 가면 거의 한 4년 정도 인내합니다. 4년 정도. 각설 화자가 바뀌었죠. 이때 김원수가 용왕의 대장이 되어 수족신병을 거느리고 동해로 나아가니 동국용왕 나쁜 애가 천병만마를 거느리고 이 국경을 범하거들 원수가 살펴보니 유수의 진을 치고 기세가 엄숙해서 제장을 불러 분부하되 나는 일자 장사진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군대를 이제 일자로 쫙 두고 이렇게 칠 것이다. 나의 명을 어기지 말라. 선봉장 신갑을 보아되 적장이와 싸움을 도움나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왕이 봐서 1대1로 한번 붙자라고 한다. 원수가 군을 거느려 서로 섭견할 때 동국왕이 크게 소리치며 대호하면서 너는 중국의 도둑이다. 잡도둑이다. 넌 잡도둑인데 너는 물속의 대군사라고 하니 그러니까 대장군이라고 하니 네 무슨 재주를 지녔걸래 나를 대적하겠느냐. 항복하라. 야, 너 도둑놈 새끼 아니야? 난 한번 쏴봐 인마. 너 별거 아니잖아. 넌 필부는 일개 사람이야. 야, 너 동국의 왕 일개 사람 너 이렇게 무례해. 네가 비록 조화로운 그러니까 이제 신비로운 어떤 기술들을 가졌지만 어찌게 나를 당하겠느냐. 능히 나를 당하면 내 항복하리라. 너 나랑 싸워서 네가 이기면 내 항복할게 해서 칼을 내딛거든. 원수가 맞아 싸워 승부를 다툴 채 원수 칼을 들어 왕의 명치를 칼로 퍽 찌르니 왕이 몸을 기어로 피우면서 30합 축축축축축축 승부가 안 나. 둘이 이제 용호상박이야. 실력이 비슷해.
용왕이 당치 못할 줄 알고 말머리를 돌려 날아가며 생각하되 내 힘으로 당하지 못하겠다 하고 운물을 일으켜 도망가려고 못 이기겠는데? 해가지고 안개죠 안개. 안개를 일으켜서 천지를 자욱하게 하거늘 김진옥이죠. 원수가 왕을 잡게 되기 직전에 천지가 아득하고 안개 때문에 지척을 분간을 못할지라. 그래서 이제 원수가 졌죠. 어쨌든 못 잡았으니까 본진에 돌아와 세장과 의논할세 용왕의 조화가 예측할 수 없으니 마땅히 계략으로 잡아야 될 것이다. 이제 용왕은 우리가 패함을 업신여겨 아주 태만할 것이니 이때를 당하여 기습, 겁치기 기습이야. 기습을 하자. 그러니까 저 동공 용왕은 지네가 이겼다고 이제 안심만만할 것이니 밤에 기습하자. 오케이 그러자 해서 3경에 밥을 먹고 4경에 새벽 3시에요. 새벽 3시에 기습을 하는 거죠. 행군을 하여 치라고 하니 제장 청령치 물러가더라. 이때 새벽 3시가 돼서 원수가 군사를 회동하고 적진에 들어가니 적진 자익졸은 새벽 3시에 불의지변을 당해서 죽은 자가 너무 많더라. 왕이 칼을 들고 나오다가 말이 무릎을 꿇고 자빠져 버리니 그러니까 낙마했어요. 말에서 떨어졌어. 왕이 낙마했다. 원수는 마침 왕이 낙마함을 달려들어 왕의 뒤통수예요. 뒤통수를 확 잡아버리고는 군사가 달려들어 결박하고 본진으로 보내고 이제 이겼어. 용왕을 잡아버렸어. 승전거를 울리며 돌아와 장대에 높이하자 용왕을 장대에 이끌리고 항복하기니 왕이 양천 탄식히 맞이하고 여기서 이제 왕은 이제 동공용왕이죠. 항복 문서를 써올리거든 원수가 항서를 받아들어 승전함의 사연이 용왕이 알게 되니 용왕은 너무 기분이 좋아 대의하여 원수 부친께 이제 용왕의 그 김진옥의 아버지께 아니 제가 양계 인간 세상에 이게 그리 어렵죠. 인재가 많은 줄 알고 있었지만 영랑 김진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진옥과 같은 명장을 만나 과인이 저의 은혜를 태산같이 입어 만사유택을 안복해 하시니 제가 이 은혜를 대공에게 어떻게 좀 갚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 사자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하죠 신하. 시자 신하에게 가라고 하셔 해가지고 문흐를 맞아 올릴세 이게 막 대접한 거예요. 심리 4km 앞으로 나와 친히 영접하고 좌정한 후에 만사칭칭 감사드리고 술을 받아 권하니 원수가 술을 딱 받아 마시면서 내가 이긴 건 다 용왕 당신의 복입니다. 어찌 제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겸손한 태도 한번 싹 보여주고 용왕은 김승상으로 하여금 서해군으로 봉하고 원수를 동해군으로 봉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높은 용왕의 관직을 주고 큰 축제를 배설하여 그러니까 큰 축제를 열었다는 뜻이에요. 축제를 열어 용왕 모든 용왕이 하나가 아닌가 봐. 이 용왕 저 용왕을 다 부르고 모든 신선과 선녀를 오라고 하니 오래지 않아 용왕과 신선들이 다 와서 아주 맛있는 팔찜 및 찬을 올리고 술을 막 즐길 때 용왕이 이번 승전한 공을 칭송하니 이번에 이제 다 김진옥 때문에 이겼다라고 얘기하니 문무 관원들이 일광로, 여동배, 이태백, 두목지, 소동파, 장건이 옵니다. 자, 얘네들이 누구냐면 신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전설 속에 나오는 이제 신선들이에요. 신선들이 옵니다 라고 하더니 왕이 국문 밖으로 나와. 용왕이죠. 용왕이 나와서 이제 절을 하면서 얘기하되 모두들 재선이 모든 신선이 이 모든 신선은 일광루, 여동백, 이태백, 두목지, 소동파, 장건이에요. 김진옥의 손을 잡고 야 너 우리 몰라? 그니까 너 우리 몰라? 그저 모릅니다 하자 나 일광로고 저는 얘는 여동빈이고 얘는 두목주고 얘는 소동파고 얘는 이적선이고 야 우리 옛날에 바둑 뒀잖아 라고 얘기하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중적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김진옥이 이제 신선 밑에 있던 동자였어요. 동자 신선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신선 밑에는 그 옥황상제 아래에 있는 동자 신선이었는데 선녀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이제 옥황상제한테 야 너 이 자리가 어디라고 막 유혹을 해. 너 지상계로 내려가. 해가지고 지상계로 유배를 간 거예요. 김진옥은 원래 신선이고 김진옥이 원래 신선이었을 때 일광로, 여동비, 익태배, 두목지, 소동파, 장건이라는 신선과 같이 바둑을 두면서 놀았던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추와 같은 과일을 딱 먹자 전생의 기억을 찾죠. 낱낱이 알 것이다 해서 전생의 기억을 전생의 기억을 다 알았다 하면서 이 실과 같은 거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기 너무 좋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되찾는 어떤 오브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되고요. 이 뒷이야기에서는 빨리 가서 자기 아내를 도와주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옥전이고요. 네. 모의고사에 나오기 되게 좋고, 나오면 이제 EBS 부분 절반, 나머지 없는 부분 절반 해가지고 나오기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요 정도까지 해서 3강 보고요. 다음 4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